소개도 하고 또 저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 여기 프로젝트 소울 되나요? 예, 그러면 백 목사님께서는 프로젝트 좀 미리 좀 준비해 주셔서 쇼핑몰 소개하는 코너. 네.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 장로님한테 사전 소개까지 전화 한 통화 하고 전화한테 전화 못 받았어요. 대표님 소개할게요. 우리 그 예섬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이 예섬은 예수를 섬기는 농업법인인데 우리 나민규 대표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와 아울러 우리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체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섬 농업회사 대표 나민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섬이라는 이름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예수를 섬기는 기업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전문 유통회사로 환경과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먹거리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남 창원시 동읍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600평, 건물 300여 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 취급자 인증 및 GAP 시설 인증을 취득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구상에서 지금까지 근 11개월이 흘러 이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 교회 부흥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건 모두 공감하지만 소비자인 신도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과연 이 사업 주체인 우리 3사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협동조합 목사님들의 열정으로 길을 열어주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 봅니다. 저희는 단기 목표로 연내 5,000명 이상의 회원 가입, 1년 이내 2만 명 이상의 회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이 운영하시는 기업 중에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취급하고 계시다면 많은 소개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 기업과 상생 발전한다면 최고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로 또 메모를 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섬을 만나게 된 것도 또 우연한 계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섬이라는 좋은 기업을 만나서 우리가 갖출 수 없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또 배송이나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고 또 큰 물류 창고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보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예섬과 함께 동방성장해서 서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섬이 이제 곧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시고 대략 요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게 동참해 주면 좋겠고요. 팜플렛이 나왔는데 이 팜플렛은 우리 이사님 원하는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홍보에 쓰시고 안에 보험 약정서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까지 해서 같이 숫자를 맞추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험 약정서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로만 했던 것을 직접 이렇게 인쇄물로 담았으니까 홍보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세 종류라고 요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G커피라고 하는 원두와 더치커피, 두 번째는 손으로 빚은 만두라고 해서 교회용, 교인용, 일반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효율적인 상품이 하나 저희들이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쌍봉교회 조희영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이패션이라고 하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저 전라도 쪽으로 이전했던 기업 원사님이 우리 협동조합의 더신 양말을 찬조하십니다. 아주 저가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셔서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더 싸게 소비자가 살 수 있으면서도 여기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저가의 그 제품을 고가의 제품인데도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게 닥스 같은 기업체와 백화점에 납품되는 더신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협동조합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시중에는 요 3클레가 10,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개 들어가지고 15,000원에 판매되는데, 이 카페에서 판매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제가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거든요. 20개 한 박스씩 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낱개로 사가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이사님들이 이것을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이사님들에게는 저희들이 10,000원에 공급합니다. 그럼 이사분들은 이걸 15,000원에 파셔서 5,000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남기셔도 되고, 또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협동조합 공동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이사님들과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생활비 지원금으로 적립을 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든 제품들이 갈릴리 마을에도 입점이 될 겁니다. 만두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밴드에 제가 제품 원가 올려놨습니다. 당푸르나무 밴드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푸르나무 협동조합 법적으로 이사장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일이 잘못돼도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네, 바지 사장입니다. 자, 우리 조상민 대표님이 사실은 초창기 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관리하느라고 많은 적자를 견뎌내셨는데, 조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사인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나 대표님하고 조 대표님 여기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 옆에 앉으시고, 제가 이렇게 앉고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사인하시죠.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오케이. 교환. 사진 한번 찍고 교환.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오케이. 교환하는 거 한번 찍어주시죠. 예. 우리 이사님들, 공식 이사님들 뒤로 서셔서 기념처럼 우리 이사님들 나오시죠. 저 삼성년도 뒤로 가시고요. 네. 저들 이사님 두 분 여기 옆에 양쪽에 누가 앉으시고, 방문대 그 신문사님 네, 그렇게 서시면 앉으시는 게 낫겠다. 네 분을 앉으시고. 제가 두 분을 한번 또 볼게요. 잠깐만요. 뒤에 넓히시네 이렇게 옆으로 가운데 중으로 이렇게 오케이. 여기 어깨 왼쪽 어깨가 앞서다. 왼쪽 오른쪽 어깨가 됐네요. 됐네요. 그럼 좀 뒤에 네, 선생님. 뒤에 간격 폭 괜찮겠습니까? 네, 전문 기자분께. 네. 찍으셨으면 방 빼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아니, 거기 가만히 있고. 사진 찍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 빼고 또 다른 사람이 찍고 그래야지. 하나, 둘.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리가 따르시고 선이 뒤로 자, 이어서 갈릴리 마을 쇼핑몰 아직 뭐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개요 또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 대표님이 하실랍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소개로 감옥에 갈 사람으로 소개받은 푸른나무 협동조합의 공식 이사장 조상래입니다. 오늘 제가 복장이 좀 미비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손을 다쳐서 이 깁스 때문에 의상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습니다. 많은 해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화면이 준비되는 동안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진주에서 원래 전주 출신이고요. 전주에서 인우동 성결교회 인우동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장로 권사로 교회 섬기고 계시고요. 진주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좋은 뜻으로 협동조합을 좀 해보시고 싶어 하셔서 젊은 혈기에 장가도 아직 안 갔기에 의기투합해서 일을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쿠미쿠브를 한번 대차게 실패하고요. 아직 사이트는 살아있으나 좀 저희가 이 쿠미쿠브를 운영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그거더라고요. MD를 할 수 없다 보니 상품이 구색이 갖춰지지가 않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 대표님을 알게 됐고 나 대표님이 좋은 협동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이사님들 계시고 우리가 준비한 갈릴리 마을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추 준비가 되어 갑니다. 화면이. 우리 이사님들 조합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셨죠? 말씀들이 없으신데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염려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곧 이제 만두 봉투도 찍고 만두 봉투 다 찍어지면 이제 실제로 그 출력된 봉투를 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농업회사법인 예선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갈릴리 마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말고 좀 아니 줌으로 좀 줄여버리세요. 이제 좀 내주는 거예요. 그건 포커스 같고요. 그럼 앞으로 좀 더 밀어버리세요.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죠. 각이 안 맞아서.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네. 갈릴리 마을 이야기 좀 불러주세요. 갈릴리 마을 소개. 저희가 갈릴리 마을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쿠미쿡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까 M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D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 친척분들 그리고 아시는 지인분들께 사이트를 추천해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려온 피드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없다. 명절 뭐 이런 때 선물 용도로 살 수 있는 것들 몇 개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제품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나 목사님이 이렇게 일일이 만나면서 돌아다니고 하면서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가져오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배송까지 어떻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족함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유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또 예성이 생각하는 이름도 오죽했으면 예술을 섬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자립교회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소개를 받은 것도 처음에 이제 나 대표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선교를 하는데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저희 조합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하고 있고 이사님들의 힘을 모아서 좀 더 큰 일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 대표님도 어떻게든 그 미자립교회 선교에 일조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 소개받았다 하면서 이제 에디터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CI 좀 아래 CI 있어요. 달리는 걸 소개해서 그 저희가 그 올해는 보신 끝에 상호명을 갈릴리 마을로 지었습니다. 갈릴리 마을은 이제 다 우리 조합이사님께서 목사님 계시고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CI 로고 자체도 최대한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우리 신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름을 쿠미쿡은 사실 어려웠거든요. 뜻은 좋았으나 이름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거나 불리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발음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갈릴리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보시면 가치 있는 참된 소비라고 저희가 문구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갈릴리 마을은 친환경 농산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성도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교회 또 교회 기업에 공급하는 아까 저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3%를 그냥 수익금이 아니에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 금액의 3%를 미자립교회에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교 후원. 그래서
가치 있고 참된 소비라는 이 문구를 저희가 CI에 포함을 시키고 좀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가치 있는 참된 소비라는 거 요즘에 지금 TV 광고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켓컬리는 그동안에 광고를 안 했었는데 최근 한 2달 전부터 광고를 시작한 것 같아요. 컬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마켓컬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식품을 그냥이 아니라 프리미엄 식품을 당신들 식탁 앞에 배송해주겠다라는 거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먼저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는 프리미엄을 추구하진 않아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단체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원하는 만큼 후원금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만 원을 내가 구매하면 거기에 3%가 바로 후원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돈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가 되고 아브라함 교회에 내가 성교 헌금으로 내야겠다, 성교 후원금으로 보내야겠다 하면은 아브라함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비고 우리가 그냥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평상시에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던 미자립 교회 선교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대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요? 네. 네. 제가 스피커 앞에 있다 보니까 제 소리는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들으시겠다 생각하고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나 대표님 설명 아까 달리니 마을에 대해서 하실 부분. 일단 다시 한번 저희 친환경 유통센터 소개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창원 동읍에 여기 저희 유통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나 지나가신 분 있으면 차 하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려보시면 개략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산지에서 그 농산물을 일반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당근이나 감자 그런 품목을 주로 많이 취급했고요. 일단 저희가 취급하는 주축이 원래 친환경이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식자재 사업하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많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상품 구성을 지금 최초에 지금 올려놓은 건 28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진행하면서 저희가 소비자 구매하는 그 제한이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제한이 나오는 품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품목을 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식자재 사업은 저희 식자재 사업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일 예배 식단이라든가 교회 행사, 기업 기업 급식에 식자재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일단은 경남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직배송을 하는 거로 일단은 그 시스템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관심 있으시면 이 부분도 저희한테 연결해 주셨으면 해당 교회에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적립금이 아닌 후원금을 바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하나의 또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 하나만 먼저 과일 하나만 먼저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일단 취급하는 게 뭐 품목이 그 친환경 마크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무농약, 유기농, GP, 그 저탄소, 유기가공식품 이 5가지의 쉽게 말해서 검증된 안전 먹거리만 취급을 이제 처음 시초 단계에서 할 계획이고요. 장기간도 계속 이런 상품을 개발 발굴해서 소비자한테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그 판매할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과일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일단 뭐 가격 자체도 왜냐면 이게 왜 소가족이고 일단 뭐 많은 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0,000원짜리 팩 정도로 구성을 해서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3%는 바로 그 판매액의 3%입니다. 바로 그 미자립 교회 그 구매자가 지정한 교회에 바로 홍금으로 들어가는 거로 했고요. 이렇게 상품은 저희가 실물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꾸러미 배송을 해서 일단 뭐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뭐 이 제품이 손상이 안 가도록 그 스티로폼 배송도 할 계획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비해서 아주 신선하게 고객의 집까지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처음이고 시스템을 잡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주변에 좀 이게 홍보해 주실 때 뭐 처음에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뭐 한 달, 2달에서 많은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소비자 의견란이나 아니면 목사님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면 많은 시간 내에 저희가 완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푸른 초장 클릭 가능하나요? 그 교회와 연계된 부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일반 식품을 가공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 입증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면 3만원, 5만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광고료가 책정이 되는데 한 달에 그런 분들이 여기 광고를 올리시는 것도 우리 예성과 협동조합의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어려운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기타 목양과 관련된 소식들이 쭉 이건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쭉 뜨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예성과 협동조합에서 판매한 금액에서 일부가 어느 교회에 선교비로 갔다 그러면 그분 교회에 우리가 인터뷰를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목사님 인터뷰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예성을 통해서 갈릴 마을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비가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뜰 곳이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코너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샘플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 50명이 갈릴리 마을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한 10만 원 정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 같은 것들을 그 푸른 초장에다 올리면 미자립교회 성도님들 들어와서 보고 뭐 얼마 당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매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구나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친인척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갈릴 마을에 회원이 되게 하고 그 회원이 자기 교회를 후원하는 회원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 목사님들에게 어렵지 않게 선교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연동될 수가 있나요? 목록? 교회 목록은 안 있나요? 네, 교회 목록이 지금 제가 임의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행복한 교회, 큰나무 교회, 좋은 만남의 교회, 쭉 중림교회, 갈보리 교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임의로 올려도 욕 안 할 만한 분들 임시로 이미 데이터를 올려놓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당근을 한 20만원씩 식자재로 샀다. 그럼 참 아름다운 교회를 클릭을 하면 이 조용영 목사님 계좌로 한 달에 돈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10만원 입금이 되는데 통장 계좌는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계좌로 조영현 목사님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 용도는 목사님 생활비가 주 용도인데 보통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생활비고 교회 재정이잖아요. 보통 저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지만 11조로 꼬박꼬박 하거든요. 어디서 누가 선교비 보내주는 거, 우리 친인척이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11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째 꼽힐 정도를 합니다.
돈 하나 버는 거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한 200~300명 우리 아브라함 교회 클릭할 사람을 제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100명, 한 100명 정도만 갈릴리 마을에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회원을 등록시키겠다라고 하시고 홍보 활동 해주는 게 제가 이사님들의 첫 번째 이렇게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자기 기업 직원들 식자재를 여기서 구매를 하면 그분은 그 사장님 혼자가 100명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잖아요. 그런 분도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라든가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식자재 구매를 유도해 주시면 그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그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시면 어디에 얼마가 적립이 되고 들어갔는지를 상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내가 아브라함 교회 몇 번 클릭했는데 아브라함 교회 정말 돈이 들어갔을까 하고 쭉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푸른 초장에 들어와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식품 하나 눌러보시죠. 식품에서 공문을 눌러가지고 찹쌀 100ml 샀다. 자, 그럼 한번 구매를 해보죠. 네, 그래가지고 좀 가서 이거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고 바로 구매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구매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됐고요. 바로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하고 난 뒤 당신이 원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문구가 되겠죠. 그러면 눌렀을 때 목록이 쭉 나오는데 만약에 목록에 우리 교회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저는 어떤 교회를 더 세운 교회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전화번호를 남기고 우리가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더 세운 교회 맞습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다 그러면 그 교회를 여기 목록에다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 엄청나게 많은 목록이 쌓이겠죠. 그럼 초교파적으로 목록이 쌓이면 교파별로 구분을 할 거예요. 뭐 성결교회, 감리교회, 뭐 대신, 백석이 쭉 구분을 해서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게 초교파가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기독교 총연합회 총무를 맡아서 1년을 일하고 이제 내년에는 일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총무를 한 이유가 기독교 총연합회에 기여하고 총무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협동조합에 기여를 하려고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돼서 저기 보면은 그 현판 있잖아요. 명찰. 현판 제거를 250교회에다가 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원을 해서 제가 달로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걸 달아주면서 갈릴리 마을하고 협동조합을 소개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은 진주 지역에 있는 250개 교회를 순회를 합니다. 하루에 7교회씩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통비를 가지고 우리 팽목사님하고 시간이 있으면 돌아가지고 최소한 한 달 안에 250교회를 순회를 마쳐서 그 결과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10명만 가입을 해도 얼마가 됩니까? 2,500명의 회원이 갈릴리 마을에 들어 한 교회가 10명만 가입해줘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 바라는 것은 저처럼 전국 순회를 하면 목회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양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다른 일을 하면 양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교회를 챙기면서 협동조합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수입과 협동조합 공동 수입이 합쳐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배당되는 배당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까 더신을 팔아서 하나 팔아서 5,000원을 남기는 그것도 여러분 통장 거기에 입금을 하시고 또 협동조합에 나오는 공동 배당금도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할 테니까 그 통장에는 일절 다른 사안에 관계된 내용의 출금은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이사회를 할 때 통장을 가져오셔서 우리 이사끼리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좀 많은 돈을 배당받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내 활동이 좀 적어서 적게 받은 분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활동량이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공동수익금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명 나오는 교회에 가서 제가 홍보를 하면서 우리 회원 교회가 되면 아마 1000명 정도 교회 되면 3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로
월 협동조합으로 성교비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성교비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만두를 교회에는 7,000원, 교인에게는 8,000원에 공급을 하거든요.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드심도 좀 더 싸게 줄 겁니다. 그러면 싸게 주는 것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는 성교비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성교비가 아니라 우리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자기를 돕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제 구조 속에서 냉혹한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큰 교회조차도 건물 관리가 안 돼서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로부터 어떻게 성교비를 받겠습니까?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가 만두를 갖다가 교인이 한 10명이 한 100봉만 사더라도 우리한테 보내는 본전을 뽑아버려요, 자기들이. 10,000원짜리 만두를 8,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만두나 기타 제품에 적게 남기더라도 매달 협동조합으로 꽂히는 성교비. 그게 만약에 100교회가 10만원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사님한테는 그 들어오는 성교비만 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건 파는 것도 좋지만 그 교회가 우리한테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매달 성교비 주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물건을 굉장히 싸게 공급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마을,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면 예를 들면은 목내동 진주교회에서 우리가 회원이 되어가지고 갈릴리 마을 회원을 모집하면서 목내동 진주교회가 진주 아브라함 교회에다가 몰아서 여러분들 사는 물건에 대한 적립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교회가 진주 아브라함 교회에 몰아서 성교비를 주는 거예요. 성도님이 당근 하나 사도 우리 교회로 목사님 예를 들어 천안성결교회에서 천안 하성교회에다가 우리 천안교회 갈릴리 마을 들어가서 천안교회 신자들 다 그거 다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교회 600명, 1000명이 천안성결교회 하성교회에다 클릭을 하면 목사님은 천안교회로부터 성교비를 지원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에 갈릴리 마을 예선에서 도와주고 또 매달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200만원 지원은 갈릴리 마을이 빨리 안착을 하게 되면 200만원보다 더 많은 지원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10%를 우리 협동조합으로 기부가 되고 그 10%에서 3%를 우리가 또 성교비를 주고 그럼 총 7%가 우리 협동조합에 그게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만약에 한 달에 5천만 원이라 그러면 500만 원이 우리 협동조합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3%가 어려운 교회로 지원금이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이사님이나 어려운 교회에다가 배당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넉넉할 정도의 200만 원, 최소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가고 난 뒤에는 그 외의 수입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적립된 돈은 소액 대출 제도를 해서 선한 사마리아 제도라고 해서 소액 대출금으로 하는 걸로 적립을 했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이성일 목사님이 지금 당장 100만 원의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문의자. 그리고는 1년 안에 갚아라. 혹은 몇 개월 안에 갚아라. 그러고 갚을 때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기분 좋으면 원금을 보태서 갚으십시오. 그러면 110만 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떼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급전 많이 빌려보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가슴 아픕니까? 큰 돈 이자가 나가는데 그 목회자들 어디 가면은 은행에 가서 목사라 그러면은 신용카드 발급해 주려고 하다가 탁그 멈추고는 통장 개설도 제대로 안 해주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남는 길은 이 갈릴리 마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직원 3명 월급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3개월째 월급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 아무쪼록 본 고장으로 돌아가시면 그 최소한 갈릴리 마을에 내가
100명, 2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 주겠다. 친인척을 동원하든 내가 지나왔던 교회 집사님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하든 그렇게 해서 좀 하셔서 올해 안으로 한 10,000명, 한 5,000명 정도의 충성 고객이 들어와서 매출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4시부터 그 특강이 있는데요. 이 경영 지도사 되시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그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해서 우리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목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 준비하기 전에 이 설명을 듣고 따로 질문이나 건의나 또 기타 뭐 말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고. 네. 지금 가입을 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네네. 내가 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약정이 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네네. 지금 구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보통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면 결제 다 하시고 주소하고 이제 배송지 넣잖아요. 네. 거기 보면 아래 이제 추가로 남길 말이나 이런 적는 메모 칸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우선은 시작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쌓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 교회, 교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선 어디 교회,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아니면은 뭐 주소를 그 교회 주소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교회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거친 다음에 송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0월 8일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해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일에 또 한번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갈릴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머리. 예, 전에 제가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한글로 치면 안 나오거든요.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 등록은 했는데요. 좀 더 좋아지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소, 영어 주소를 찍는데 다른 게 나와요. 예, 요양원이 나오죠. 조금 네, 그 부분 그런 걸 보완해 주셔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좀더 예.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래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상황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10월 8일 전까지는 한글로 갈릴리 마을 검색했을 때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까지 지금 뭐 택배가 물건이 제주도까지 배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네, 네. 택배비가 좀 택배비 부담이 좀 택배비 본인 부담이 좀 있겠다 그죠? 물류도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량이 많으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물량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배송한데 섬지역은 뭐 인finity 뭐 울릉도 이런 쪽 일단 제외라고 해놨는데요. 저희가 택배회사랑 다시 한번 조율해하고 정확하게 그 배송 안테나 있습니다. 11시까지 마감하는 그 주문 오더 마감란이 있으니까 그쪽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물류센터로 물건을 찾아러 가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11시까지만 하면 당일 배송입니다. 11시까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구축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쿠팡 아시죠? 네.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합니다. 네. 네, 저희도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집중을 하는 게 서부 경남 지역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 경남에서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야 이게 가능하니까요. 서부 경남에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5,000명 이상의 회원이 돼서 일정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면 저희가 그날 받은 뭐 신선식품에 대한 주문은 다음날 바로 집으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기야 이야기를 드린 그 부분들이 일단 여기에 보이신 이사님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에도 더 관심이 있지만 아마 1차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교회에 대한 그런 힘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뻔하니까 다 받으셔서 그걸 구축을 해놔야 예를 들어서 제가
실험 삼아 가서 보고 물건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해서 가입을 하고 그러면 진짜로 찍히는가 안 찍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거기다 살면서 이렇게 찍으면 너무 늦는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찍힌다라는 게 벌써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물건을 사면서 장바구니를 놓고 결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벌써 타임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된다. 그리고 뭐 사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우리 교회분들한테 얘기할 것도 교회에 반드시 사야 할 물건들은 대순대로 우리 관리님 말을 사야 된다. 딴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뭐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구축을 하실 때 뭐 10월 8일 아까 뭐 오픈 얘기 하셨는데 우리 이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로고라도 올렸으면 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또 그때 들어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회사가 어떻게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는 이제 회사가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에 나왔는데요. 요즘 기회마다 대통령이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다단계 회장님이 또 장관이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신쪽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분도 어쨌든 자기 사업상 우리 교회도 수익을 많이 하려고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모이자는 경쟁이 되면 그걸 좀 차별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저를 좀 원해주겠습니다. 애터미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개인이 거고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많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사실 다단계예요. 다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말이 좋아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 안에서 사실은 애터미라는 회사가 통일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구조가 그런 구조가 저희 구매한 그런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잘 회원 지금 너무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 보니까 회원 가입시 왜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회원이 되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회원이 되어야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선교 후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저희는 비회원 구매보다는 그 회원 구매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비회원 구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비회원 구매가 되면 사실 저희 그러니까 이제 비회원 같은 경우 저희는 비회원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 교회 지정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선으로부터 3%를 받아서 저희가 지정한 저희 조합에서 지정한 이자리 교회에 선교 후원금으로 보낼 겁니다. 네. 이사회를 통해서 지정된 교회를 보냅니다. 지정 안 된 선교교회에 혹시나 뭐 모든 엄청나게 뭐 회원을 가입을 하면서 사실 뭐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아마 동명이인을 낳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집어넣는 것 같기는 한데 저 란을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찝찝해하는 주민번호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넣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생년월일은 어떤 그 인증이나 하더라도 생년월일하고 뒤에 성별, 남녀까지는 정보를 동명이인을 또 막아야 되니까. 네. 기본 포맷을 가지고 지난주 충분히 의견 이야기하시고 공청회 시간이 원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의문점이나 개선 방안 나는 제가 찾기 잘했는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뭐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 합리적인 가격과 또 굳이 문제가 생기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한 방에 가는 경우 한 방에 가는 뭐 이거는 뭐 교회 뭐서 회사 자체가 이전 안 해버리면 수당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소를 좀 다 해주셨으면 하는 이건 뭐 회사가 어쨌든 뭐 우리 사장님하고 다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요구할 수가 없어. 정말 애써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싸게 주는 거예요. 한번 실망하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뭐 교회 목사님이고 뭐간에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예선 대표님 그 시중가 비교했을 때 우리 사이트의 가격대하고 품질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농산물로 비교를 드리자면 저희가 직접 취급한 아까 말씀드린 계약제별이나 저희가 뭐 저장소 품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고요. 일단 뭐 시중보다는 절대 비싸면 안 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신선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가공품 부분에 있어서 절대 저희가 가격을 뭐 이거를 뭐 3%를 더 드리기 위해서 더 받는 거는 절대 없다. 일단 방금 말씀 합리적인 가격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배송 과정에서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신선 제품에 있어서 일반인으로 보통 이제 좀 의존부까지 올라간다. 자, 이게 무사히 올라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곡석이와 곡하기는 스티로폼 배송 상자를 통해서 보온이나 보냉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스팩을 또 안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만큼 시설을 다 준비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저희는 아무래도 상품 부분에 방금 목사님 말씀에 지금 가장 지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도 쓰러지거든요. 어떻게 재구매를 할까? 그리고 나도 목사님 말에 제가 또 꿈에서 저 애터미에 직원들을 좀 했었습니다. 저 가장 지금 발생하는 게 애터미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차별화가 됐다는 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친환경의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저희는 계속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취지가 환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도 뭐 최우선이고 하지만 애터미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신선 농산물, 과일이나 신선 제품으로 저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산품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할 수 없는 부분에 왜냐하면 소비자 요구가 계속 많을 겁니다. 소비 의견단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크리스찬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아마 가공품 위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색 위주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신선이나 그런 게 다른 데 많이 차별화가 됩니다. 초록마을이나 지금 뭐 친환경 위주의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을 못 따라가는 게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큰 강점이 그겁니다. 한번 저희가 배송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리입을 떠나서 저희도 한 번쯤은 먼저 보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신선하게 정상까지 올라 상추 안 먹다니까 진짜 신선하게 갈 수 있느냐.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많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저쪽에 계신 저 두 분이 지금 상당하게 저 친환경 쪽으로 오래 계시다가 저 이번에 이 갈릴리마을 사업 때문에 새벽에 연입이 들어오셨는데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지점에서 특별하게 이제 대표적인 식품 대표할 만한 식품과 외성인을 되는 그런 충전 없어서 시야리 학교에서는 뭐 신경도 워낙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있느냐. 그러니까 가공품 아메이라든가 아메이는 세제품이었고요. 애터미는 방금 말한 생활용품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농산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농산물하고 그 방금 말씀 과일, 신선식품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친환경을 못 접해보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번에 추석 때 사과가 만약에 집에 한 박스 와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저희가 먹게 되는데 솔직히 그게 뭐 폐기물이 그게 더 많습니다. 배 같은 거 뭐 더더구나 더 심하거든요. 저희는 소비자가 지금 2개, 3개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도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구나. 그거를 다른 기업에서 안 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차별화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포도를 2kg인데 2kg인데 10,000원에 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마트에도 그렇게 못 파는데 그걸 신선 제품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당일배송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죠. 당장. 네,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지금 당일 배송하기 위해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아파트에 집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에는 뭐 물류 배송 자체가 부분을 주의하시고 일단 아까 말씀 서울 경남이나 근처 거리에서는 저희가 뭐 체리가 됐을 때 당일에 이게 오전 일찍 배송이죠. 저희가 시스템을 솔직히 갖고 가서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반인 배송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용도가 보장이 돼요. 방금 말씀 그게 아이스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보냉제를 계속 넣어서
이제 볼에서 만약에 너무 춥다 그럴 때는 스티로폼 박스 쓰면 보온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스팩을 그러니까 포장비가 좀 상승이 되니까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저희 어떻게 보면은 원가 구성상, 네, 원가 구성상 이제 부담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가장 큰 차별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전한 먹거리 처음부터 이제 설명드릴 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성적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이해되셨죠? 네. 없으시면 지금 저희 경영지도사 김부성 경영지도사가 우리 이사님들께 네. 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이사님들에게 일시적으로 시범으로 광고를 해서 한 번씩 실제로 사범으로 시범으로 한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완전 리스크 이야기 일반적으로 연락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구매를 누르면 제일 먼저 어느 교회를 선교할 것인가를 했던 게 맞을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범 기간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저희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미리 우리 조합 이사님들께는 연락을 드려서 8일 이전에 네 구매해서 이게 구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뭐 이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보완을 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그 오픈을 하고 나서 예, 가면서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어쨌든 인쇄능이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정말로 대박이 아니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대표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딸이니까 필요를 하는 데가 이유만 그러니까 편하게 아시네. 물론 그 후원 이런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회자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강권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나 가입하시는 건 또 본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걸 시작하면 일이 어려워지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 최대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이제 처음에는 좀 하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목사님 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었네 하고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섬이나 우리 조합이나 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안 되면 서로 정말 힘들어지는 건데 이 기다려온 11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온 이 시간 그 이상 저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다. 11개월을 기다려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네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또 의로운 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경영지도사 특강을 마련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께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사회 한 5분만 하고 촬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부성 경영지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으시다면 육성으로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마이크가 좀 어색해가지고. 예.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일단 우리 갈릴리 마을 샵이 지금 오픈이 되었고 또 다른 수익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갈릴리 마을에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또 홍보를 해주시겠지만 또 우리 자체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사님들이 홍보하셨던 그 잠재 고객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이 지금 우리 이사님들께서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쇼핑몰들은 어떻게 자생을 하느냐, 또한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나눔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만두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이 신제품이 런칭을 했을 때 어떻게 잠재 고객들이 우리 제품들을 알게 되느냐, 뭐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 앞에 쭉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파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나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뭐 효율적인 그런 그 마케팅 채널을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관들의 이제 전문가 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노무사 세무사 같은 이제 국가 전문사 자격증으로 전문사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까지 8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제 저희 사업이 시작한 게 8년째고, 영조사는 조금 뒤에 취득한 자격증이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광고 대행사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분야는 마케팅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마케팅이 전문 분야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공익적인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쇼핑몰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이게 메밀면입니다. 메밀국수인데 이렇게 음식점을 개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우리 진주 시내에 이걸 개업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동에 어디 뭐 북촌역 근처에 이렇게 코스모스 축제 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여기도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렇게 쇼핑몰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천역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메밀국수가 있네, 배가 고프네 해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간판이 따로 없는 거죠. 온라인에 그 도메인 주소랑 혹시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사이트 주소가 걸려가지고 우연찮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점포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점포라고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이제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일일이 이사님들께서는 모두 다 그 교회를 꾸려나가시는 또 목회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이제 오피니언이 더 강하시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창업자들은 그런 조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솔빙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이론적 배경은 경영학에서 오게 됩니다. 경영학은 생산관리, 그리고 재무관리,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관리로 나뉘어지는데 이 마케팅관리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이제 이사님들 계실 것이고 또 아닌 이사님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케팅 관리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론이나 총론 같은 개념으로 포괄적인 세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조사론은 우리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 통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맛을 먹어봤는데 시제품이 나와서 잠재고객한테 시식을 해봤는데 맛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게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에서 실제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 행동론인데 여기는 약간 이제 컨버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학이랑 심리학이랑 붙어 있습니다. 경영학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이론, 지각이론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이 복잡계를 가진 인간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품을 딱 마주하는 순간부터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까지 전부 다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차범위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학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의 평가까지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이제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모델인데요.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경기가 막혔으면 프로폼을 사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제 구매 전에 이제 대안들을 또 정보를 탐색했으면 평가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각 제품들의 태도가 형성해. 이건 이게 좋다, 이건 이게 좋은데 이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태도를 형성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대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같은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이 정보 탐색이 있어가지고 가장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겠죠. 광고 그리고 홍보 혹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광고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광고는 우리 제품 좋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푸시를 합니다. 홍보는 누군가가 이 제품 이거 평가해봤더니 이 만두는 상당히 감칠맛이 좋다 내지는 식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땡겨서 오는 거죠. 네, 이게 홍보. 이 광고, 홍보, 촉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광고나 홍보에 노출이 딱 되고 지나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교회를 봤다는 우리 나눔 카페를 갔는데 카페가 있네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저기 꼭 가봐야겠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페가 있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눔 카페 보면 사실은 정말 일반인들도 좋은 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고 사실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부분은 그냥 경제적인 이끌림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로 이제 전도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정말 우리 나눔 카페는 또 되게
손님들이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걸 이제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구조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요인,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열됩니다. 개성도 있을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뭐 욜로족들도 있고 밖에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관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탄생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마지막 댄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처음에 뚜러뻥은 좀 브랜드가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셔야겠다. 커피를 마셔야겠다. 근데 이제 진주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유명한 카페 같은 데를 가고 싶겠죠. 그게 이제 경제적이든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든 정말 커피가 맛있든 아니면 분위기가 좋든 그러면 사실 진주에 있는 사람도 진주에 있는 카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진주 카페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내적 탐색이라는 거는 그냥 말이 그냥 저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축성로 진주성 공북문에 가면 몽석방 카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좀 복잡해지고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아보는 거. 그 단계가 이제 외적 탐색으로 들어가요. 내적 탐색이 해서 의사결정이 어디 가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이 되면 사실 다른 걸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행인데 전주 한옥마을 갔는데 지금은 유등축제가 오늘 시작됐으니까 진주 유등축제 맞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게 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 거의 대부분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당연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이 포털 사이트 사업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주 한옥마을 맛집 당연하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앞에 나오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게 좋은지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가격이나 아니면 그냥 인지하고 있던 그런 이제 상가수, 아이시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저관여라고 합니다. 저관여는 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매 후에 평가를 했을 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걸 물을 잘못 샀어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한테 별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도로 외적 탐색을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좋은 이제 제네시스 그 EQ9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는데 물 사는 것처럼 구매하지 않죠. 이제 이건 훨씬 더 많은 이 뉴스라든지 공인할 만한 이런 잡지 같은 데서 소스를 얻고 특히나 직접 타볼 수도 있고 딜러한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제한적인 의사결정 상황입니다. 어차피 차 사는 거는 진짜 꼼꼼하게 사세요. 왜냐면 여기 차 잘못 사면 10년 동안 이상한 차를 타고 사야 되니까 정말 꼼꼼하게 하시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할 일이고 근데 제한적 의사결정 상황이 보통의 상황입니다. 아까 카페를 간다든지
일반 우리 점심 먹을 때도 고민을 하는데 다른 데 여행을 가족들이랑 갔을 때 아니면 우리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랑 같이 갔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맛있는데 같은 값이면 또 더 맛있는 데를 가기 위해서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갈릴리 마을이 접해 있는 그 제한적 의사결정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릴리 마을의 잠재 고객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을 때는 제한적 의사결정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제 쉽게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약간 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뭔가 불편한 상황 아니면 제가 수요를 배고프니까 밥 먹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매 후에 인지 구조화를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진주만 해도 진주냉면이 있고 사천냉면이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천냉면이 있고 뭐 평포냉면, 제거냉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거냉면, 사천냉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이나마 더 맛있는 걸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는 행동들이 이제 제거냉면 아니 뭐 사천냉면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갈릴리 마을 제품들 구매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상공인 점포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 후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똑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대표님 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어디 후기라든지 아니면 조회수 쇼핑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적고 있지만 교회 쇼핑몰 내지는 기부 쇼핑몰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갈릴리 마을이라는 쇼핑몰 이름을 알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우리 잠재 고객은 아닌 거죠. 그냥 오셔서 이제 살 분들이 진짜 잠재 고객들은 교회 쇼핑몰, 기부 쇼핑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갈릴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농산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초속잠이라는 장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안 해주셨는데 친구 이제 좀 잘 사는 집 이렇게 그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피곤하고 이러니까 총명탕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의원에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 이 초석잠이 그 총명탕의 주 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조회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의초석잠이라는 회사인데 그 산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초석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의초석잠이라고 검색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석잠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PC와 모바일에서는 얼마나 비율이 되느냐, 또 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면 체험단이라는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게 되는데 이 타겟에 맞춰서 그 후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접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 타이틀을 제가 이런 구조인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니기 때문에. 경남신학대학교 강사장 교수.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라서 이 사람들이 뭐 DB를 바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차가없나 이런 건 굉장히 것들. 누군가 검색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쇼핑몰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수제만두가 지금 즉석식품 제조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하셔서 제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수제만두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인데 2월달에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합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따끈한 만두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아까 초석장 할 때 보시면 그것도 뭐 2, 3월달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는 그때가 제철이기 때문에 제철이 되면 우리 농산물들은 또 6시 내 고향에 앞에서 막 올려주죠. 양파가 많이 생산되면 또 양파 몸에 엄청 좋다면서 실제로 좋은 작물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냥 여기는 PC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차라리 그냥 비율이 없지는 않아요. 한 뭐 200~300명 정도 한 달에 검색을 하는데 잠깐 배제를 시키고 저기 2월달에 1,500명까지 올라가는 선을 보시면 하루에 수제 만두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제 만두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수제 만두라고 검색을 하지는 않겠죠. 만두 만드는 방법이라고 검색해요. 수제 만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1,500명이다라고 하면 하루에 이게 주말이나 뭐 시간대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산술 평균을 내면 하루에 한 달 30일 기준으로 50명 정도가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제만두 검색하는 사람들이 오늘 수제만두 검색했다가 내일 수제만두 검색했다가 모레 수제만두 검색했다가 이 카운팅이 되는 거는 하루에 한 번, 한 IP가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가 잠깐 끊었는데 수제만두 검색하는 사람이 오늘 검색했다가 내일 검색했다가 모레 검색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제만두는 차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한 번 검색해가지고 거기 떠있는 걸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갈릴리 마을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트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인 오프라인 홍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앙회 같은 소프트웨어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런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우리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 이런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또 누가 들어오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렇게 되죠. 이제 어떤 독립적인 일을 한다면 여기 기본 가격에다가 또 기부금 같은 게 더 높게 마련인데 지금 구조는 우리 구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훨씬 또 그냥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검색을 해보면 이 모바일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30대 그러면 남성이 25% 대략적으로 여성이 7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으니 저 1,500명 중에서는 1,000명이 여자고 500명이 남자라는
연령대를 다시 보실까요? 그러면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은데 특히 30대인 연령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생합니다. 요 안에서도 한 75% 정도는 여자다라고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예상컨대 거의 다 여자예요. 애기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맛있는 방부제 안 들어간 이런 것들 먹이고 싶은 그런 분들이겠죠. 40대도 마찬가지시고. 최근에 이제 잠깐 강의를 끊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에 이제 좀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제만두 컨셉에서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미미쿠키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수제 쿠키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직거래 제조 허가도 내지 않고 팔았는데 이 쿠키가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파는 쿠키였어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좀 후기 올린 사람들도 좀 잘못됐다. 그냥 좋은 게 있으면 자기 그냥 애기 먹이면 되는데 그걸 또 계속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쿠키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게 들통이 나면서 지금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소 사업 하시던 분들도 그 상장사인 갑자기 상황이 되겠는데 하소 그 업계 1위 회사에서 하소가 아닌 걸 갖다가 하소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또 식약처에 들통이 나게 되면서 하소 시장 전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표님들 공장 다 씌워놓고 그걸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도 못하는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제 만두도 약간 틀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방향을 또 틀 필요가 있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조회수가 얼마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예, 그 남성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됐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 키워드를 추출한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주 한옥마을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제 체험단이 나오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상컨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구미가 담길 만한 그런 이제 후기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이 블로그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직한 후기들을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독장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동초독장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 산청 같은 경우 이 업체가 산청에 있는데 산청이 초독장 국내 산지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또 재배 단위가 넓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제 소구하면 이제 잠재고객들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가지고 예상 잠재고객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소속장 기준으로 도시에 살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싶은 소속장을 사고 싶은 수요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매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렇게 수요가 발생이 되고 내적 탐색으로는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그리고 외적 탐색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야 여기에 접점이 있는 거죠. 계속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에 접점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보통 검색을 하죠. 아까 보셨다시피 수제만두도 PC는 200~300회밖에 조회가 계속 안 됩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1000회 이상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바로 이제 컴퓨터랑 똑같은 아웃풋을 정보의 아웃풋을 볼 수가 있는 우리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일상생활에서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일 집중하는데 포인트를 또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삼청이 최대 산지고 직거래고 그래서 싸고 신선하다,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하게 돼서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여기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제품군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제품들도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네이버에서 하느냐? 지금은 조금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6년도 하반기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점유율 그리고 2017년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87.04%로 점유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결국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를 따져봤을 때 혹시 이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효율적인 거는 우리가 스파크를 타고 진주에서 서울에 가는 것이고 효과적인 거는 F스를 타고 서울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F스를 타고 가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 스파크를 타고 가면 톨비도 50% 할인되고 기름도 더 적게 먹을 것이고 일단 네이버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차까지 갖고 와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이 중, 구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위로 구글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1 강자로서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강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결국 블로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블로그 체험단이 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릭 퍼 포스트로 발생이 돼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적게는 뭐 70원 이렇게 나가고 많게는 몇천 원씩 나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광고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진주 시내에 식당을 하는데 진주 맛집이라고 본인들이 광고를 했어요. 손님들은 잔주 고객들은 믿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가게 다 맛집이라고 광고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 이 블로그라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탭에서 진주 맛집, 진주 시내 맛집을 검색했을 때 아무 블로거나 위에 그 시간 최신순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엄연히 블로그의 지수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아니면 또 얼마나 포스팅을 많이 하느냐 이웃 간의 관계가 얼마나 활성도가 높아져 있느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유입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수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은 파워블로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3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전문 블로거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거의 부업이나 전업으로 움직이는 블로거들이에요. 블로그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가 수행을 직접 우리가 블로그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매일매일 포스팅을 해야 되고, 1개에서 2개 정도. 그거 역시도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프로세스는 이 전문 블로거들에게 우리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 블로거는 그 반대의 극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가로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후기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검색을 했을 때, 수제만두 검색했을 때 우리 만두 제품 이름이 뭔가요? 손으로 빚은 만두 데이. 손으로 빚은 만두 데이가 제일 위에 또는 이제 첫 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서 한 거는 문제없지만 우리가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 제공을 받았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건 그 선택의 문제예요. 블로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단 자가수행에 하나 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홍보가 아니라 광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진주시내 맛집, 우리가 진주시내 맛집이라고 키워드 광고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안 가죠. 자, 대표자가 직접 그렇게 블로그를 키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감히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근데 일부에 이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우리 만두의 원가라든지, 그리고 택배를 또 우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TV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문 지명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마케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나왔네. 이 전 페이지요. 일단 몇 가지 변수가 더 있긴 합니다만 보조적이고,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예시랑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문 블로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수요가 높은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는 블로거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맛집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5천, 6천까지 이렇게 조회가 되는 키워드인데, 길거리가 이제 마산 길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길거리 맛집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죠. 길거리 맛집은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길거리 맛집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쫙 나오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거들은 기본적으로 지수에 있어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블로거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존재하는 블로거인가의 여부입니다. 왜 이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블로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가상이나 도로 디지털 단지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여기 우리 만원 카페만한 사무실에 컴퓨터가 쫙 놓여져 있고, 조선족분포 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IP를 바꿔가며 포스팅을 만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블로그들이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는 연락을 해봐야 역으로 우리 쪽에 광고 맡기시라고 전화밖에 안 할 거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블로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 블로거들이 전부 다 진짜 블로거들이냐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 하이퍼링크 한 번만 들어가 주시겠어요?
저기 목록 열기 한번. 여기 보면 잠깐 네. 밑에 내용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을 보고 싶었다면 갔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하게 전형적인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맨 위로 다시 한번 올려. 이걸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블로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잠실, 야타,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조금 더 페이지가 나옵니다. 대구 갔다가 진해 창원 갔다가 이제 해운대, 부산, 서면, 진영, 북파발 날짜를 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제 이런 블로거들을 업계에서는 홍길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봐요. 대구랑 진주에 산다라고 했을 때, 왔다 집이 대구고 진주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구랑 진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런 두서 없는 이 진폭을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포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블로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 진짜 블로거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목록 한번 실제로 마산 창원 쪽에 상당히 많은 함안도 되게 가깝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그냥 창원에 있는 블로거라고 판단하시고 실제로 저희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블로거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서 실제로 더 내려주시겠어요.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찍습니다. 우리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로거들은 진짜 자기들이 고정까지 해가지고 잘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진짜 가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돼 있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와봤는데 뭐 이런 방법. 우리가 체험단 운영하는데 똑같은 만두가 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만두를 똑같이 줬는데 훨씬 더 풍부하게 잘 써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맛있어요. 뭐 이렇게 식감이 좋아요. 이 정도의 내용만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닉네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주시면 네, 글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글 같은 경우 사진도 되게 잘 찍었고 사진도 되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같은 비용으로 체험단을 운영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잠재 고객한테 소구하는 소구점입니다. 뭐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강의를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제 전달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갈릴리 마을을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께는 제가 이제 별도의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조금 해드릴 예정이고 그 매뉴얼이 혹시 필요한 이사님들께서는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같이 구성원으로 계신 신도분들이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것도 이제 적합한 업종이라는 가정하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가 이제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신입사원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 나갔을 때 그 회사에 최적화된 매뉴얼을 수립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던 수제만두, 뭐 진주시내 맛집, 전통 한국말 맛집 이런 거 이제 파워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절차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추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 마치고 우리 이사님들 잠시 소양시에 들어가서 10여 간담 나누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각자 예순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